이번 챕터에서는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은 피부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살펴봄으로써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출처는 마이클 스미트가 쓴 스마트 팻츠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온 지 20년은 좋게 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제이미라고 하는 10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행동 발달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그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분을 살펴보면요. 소년에게 운동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제이미는 전형적인 ADHD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DHD 어린이들 중에 많은 수가 온몸의 근육을 정교하게 잘 코디네이션 시켜서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축구 잘하는 ADHD 어린이는 매우 드뭅니다. 제이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제이미가 보이는 이 ADHD 증상들은 모두 오메가3 부족증이라는 것입니다. 제이미는 피부가 매우 건조했고 윤기 없고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한 지 6달 후에 그의 엄마 표현을 빌리자면은 제이미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부 쪽 증상을 비롯한 모든 그의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스마트 패츠라고 하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메가3 부족 혹은 오메가6-3 불균형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피부 쪽 오메가3 부족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부족증을 살펴보면은 피부가 건조하고 악어 가죽처럼 생긴 피부, 가끔 가다가 이런 피부 볼 수도 있습니다. 비듬, 안구 건조증, 연약하고 잘 부러지는 손톱 혹은 발톱, 건조하고 헝클어진 머리, 손끝과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 다크서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거, 알러지,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부분인데요. 피부 보호막이 깨져서 체내 수분이 많이 증발합니다. 그러면은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더불어 방광도 소변으로 차게 돼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른은 방광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frequent urination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렸을 때만 나오는 오메가3 부족 증상입니다. 환자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에게서 피부에 오메가3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변을 자주 보고 야뇨증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증과 frequent urination은 지난 100년 동안 주요한 오메가3 부족 증상으로 여겨왔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 알라가 부족한 쥐는 물을 자주 먹고 소변을 자주 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직관력이 뛰어난 많은 대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오메가3 부족 증상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피부 쪽을 우선적으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망막의 라드셀과 콘셀에 최우선적으로 오메가3를 공급합니다. 이곳은 DHA가 페리 엑시드의 50% 정도 되고 함량이 25% 밑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메가3가 부족해도 이곳만은 악착같이 사수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부족할 때 피부 쪽을 포기하는 메커니즘도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피부는 알라로부터 EPA DHA를 만드는데 필요한 델타5, 델타6 디세츄레이즈 액티비티가 매우 낮습니다. 요놈들, 요놈 활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간이 되겠지만은 다른 조직에서 만들어진 EPA DHA를 가져다 써야 합니다. 근데 피부는 배분 순위가 낮아서 다른 장기들의 필요량이 충족된 후에야만 피부까지 EPA DHA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력 없는 피부, 건조한 피부, 각질, 다크서클, 건강하지 않는 손톱, 머리카락이 만들어집니다. 오메가3 미러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널드 루딘 박사가 쓴 책인데요.
그는 1980년대부터 오메가3를 섭취케 해서 여러 종류의 피부병, 즉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피부의 증상 혹은 특정 피부병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는 오메가6와 오메가3 균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주로 아마시유 메가도스 요법을 썼습니다. 하루 용량 6000mg에서 시작해서 12000mg까지 용량을 늘렸습니다. 아마시유 1000mg을 먹으면 EPA DHA가 100에서 200mg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그리 메가도스 요법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군을 같이 복용했을 때는 더 효과가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라의 낮은 전환율을 다소나마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알라를 전환시켜주는 패스웨이의 조효소로 들어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차도가 없었던 혹은 다시 재발하는 여러 종류의 피부병에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메가3를 먹으면 손에서 먼저 반응이 온다. 손이 촉촉해지고 매끄러워진다. 그 다음 팔꿈치와 발꿈치의 두껍고 딱딱했던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6주 안에 비듬 각질이 일어나는 것이 잡혔다. 근데 오메가3를 복용하여 얻은 효과는 가역적이어서 복용을 2주 정도만 끊어도 다시 재발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루딘 박사가 주장하는 피부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를 가진 개를 대상으로 오메가3를 먹였더니 절반 정도의 개에게서 효과가 있었다는 동물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루딘 박사도 주장하기에 절반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토피는 단일한 병태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가지는 질병이 아닌 듯합니다. 아토피 환자의 절반 정도에게는 오메가3가 매우 효과가 좋다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용량으로 예를 들면 하루에 5000mg 이상 이렇게 밀어버리면 더 많은 아토피 환자에게 효과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노더마라고 하는 피부 상태가 있습니다. 두꺼비 피부라고도 부르는데요. 모공 주위의 피부가 과증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시골 어린이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영양 부족, 특히 오메가3 부족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여드름인데요. 그는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았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루푸스입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2주 후부터 차도가 보이고 2달 후에는 정상인과 같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제마입니다. 피부염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가렵고 빨갛게 되고 심하면 진물이 나고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습제와 스테로이드, 심한 경우에는 칼시뉴린 인히비터를 이런 상황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이 피부를 통해 증발합니다. 그 다음은 폴리큘라이티스입니다. 모낭염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클에서 털이나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루딘 박사는 여기에 오메가3가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면 피부가 탄력 있어지고 피부톤이 생기서진다. 팔꿈치나 발 뒤꿈치의 캘러스가 없어진다. 다음은 선번을 잘 입는 사람입니다. 강한 햇빛을 오래 쬐면 화상을 입는 거야 당연하지만은 짧은 시간만 노출했는데도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0%가 이런 사람들인데요. 오메가3를 먹이면 화상을 잘 입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햇빛 알레르기입니다. 여기도 오메가3가 효과가 있었다고 닥터 루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세보레이크 더마타이티스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시뷴 글랜드가 있는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얼굴과 머리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목덜미나 어깨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손과 발에는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키토코나졸 외용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말라세치아 감염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약을 취급하시는 약사님들은 말라세치아에 친숙할 것입니다. 빨갛게 되고 비듬이 떨어지고 가렵습니다. 피지선에서 분비가 많기 때문에 번들번들거립니다. 심하면은 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딘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몇십 년 동안 난치병이었던 지루성 피부염이 잡히고 탈모된 자리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런 탈모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죠? 다음은 알로페시아 아레아타입니다. 소위 말하는 꺼벙이 머리입니다. 심하면 완전히 대머리가 되는 알로페시아 토탈리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피부에 대한 오메가3 효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를 기해서 본격적으로 오메가3 강론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첫째는 선번 역치를 높입니다. 루딘 박사는 일광 화상을 잘 입는 사람에게 오메가3가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논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광 화상을 잘 입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루에 10g의 피쉬 오일 오메가3로만 3000mg을 3달에서 6달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에피더멀 오메가3 함량을 측정했더니 1.8%에서 24.2%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가차없이 피부 쪽을 포기한다는 배분 순위를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할 때는 거의 보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오메가3가 보충되면은 그쪽으로도 많이 보낸다. 그렇다면 이곳은 배분 순위가 떨어지는 장기일 것입니다. 미니멀 에리스마 도스, 줄여서 MED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UV를 쬐어줬을 때 피부가 빨갛게 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UV 도수를 MED라고 합니다. MED가 오메가3 복용 전에는 18.9mJ per 제곱센티미터였었는데 복용 후에는 41.1로 증가합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하고 10주 후에는 다시 MED가 23.1mJ per 제곱센티미터로 예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UV를 쬐면은 PLA2가 활성화돼서 피부세포 멤브레인으로부터 아라키도닉 액시드 EPA, DHA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대사체로 바뀌게 되죠. 아라키도닉 액시드가 피부에 많으면은 염증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서 더 큰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은 햇빛의 thermal 에너지에 의한 피부 손상, 즉 외부적 요인에 의한 손상과 내재적 손상,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복용하면은 일광 화상에 대한 역치가 올라간다는 임상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고 수분력을 증가시킨다입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약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민감성 피부를 가진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에센스 하나 바꾼다고 얼굴이 뒤집어집니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여성 중에 약 25% 정도가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여성들을 모아서 한 그룹은 아마시유 2200mg을 그리고 다른 그룹은 같은 양의 홍화시유를 12주 동안 복용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계속하면은 임상 데이터를 볼 기회가 많을 텐데요. 그래프가 먼저 뜨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X축과 Y축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의 바들은 뭘 의미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벤질 니코티네이트 스킨 센시티비티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실험 방법을 설명하면은 벤질 니코티네이트 용액을 2.5cm 곱하기 2.5cm 면적의 피부에 바릅니다. 이렇게 피부에 발랐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용액이 흡수돼서 발라준 부위가 빨갛게 됩니다. 더 기다리면 주위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주위까지 빨갛게 됩니다. 얼마나 빨간 면적이 증가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뺀 것입니다. 피부 민감도를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결정합니다. 첫째는 외부 화학적 물질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고, 둘째는 피부 보호막이 깨진 정도입니다. 피부 보호막이 깨지면은 벤질 니코티네이트가 더 잘 흡수되겠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씨를 복용한 그룹은 12주 후 벤질 니코티네이트 처치를 했을 때 빨간색 면적 증가분이 아마씨 복용 전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한 거죠. 그리고 아마씨를 복용한 여성들의 피부를 보았더니 피부의 까칠까칠함이나 각질이 개선되고 피부가 촉촉하게 보였습니다. TEWL, 즉 Trans Epidermal Water Loss입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1제곱미터당 1시간에 빠져나가는 수분의 그람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씨유를 섭취하면은 피부 보호막이 튼튼해져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TEWL이 31%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촉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남자의 체표 면적은 평균 1.6제곱미터이고 여자는 1.4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여성들은 임상실험 시작 전에는 하루에 대략 300ml 정도의 수분이 피부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아마씨유를 복용한 후에는 피부를 통해 빠져나가는 양이 30% 정도 감소하였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거죠. 체내 수분이 잘 유지되니까 그만큼 물을 덜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메가3 부족증으로 갈증을 많이 느끼고 물을 자주 마시는 증상이 오랜 기간 동안 제시되어 왔었는데 다들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겨울에 궁합이 더 잘 맞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식물은 알라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아마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마씨와 아마씨유는 추운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을 최상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위를 이기는데 알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물에 사는 물고기도 더운 물에 사는 물고기보다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오메가3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직관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드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에도 오메가3가 좋다는 임상 근거가 있습니다. 여드름은 분명 브레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 많은 경우 그 사람에게서 디프레션이나 앵자이어티가 보일 것입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도 여드름이 나면서 짜증이 확 늘었습니다. 이는 수차례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잘 확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드름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드름과 브레인 커넥션은 여드름이 하찮은 피부병이 아니라 잘 케어해 주어야 할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것입니다. 45명의 경증에서 중증의 에크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용량 2000mg의 오메가3를 10주 동안 복용케 했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의 개수가 10개에서 10주 후에는 6개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로 시작을 했는데 6개로 감소를 한 거죠. 또한 논문을 읽어보면은 비염증성 여드름 숫자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메가3가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면은 어떤 메커니즘을 경유해서 효과를 나타낼까요? 뉴코트리엔 B4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 아라키도닉 액시드 대사체는 시범 생성량을 증가시켜서 여드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한 인플라메이션과 프리 레디칼은 여드름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리학적 기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여드름에 효과가 좋았다고 하면은 다들 이를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드름 관리에는 식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로우 글라이세믹 인덱스 음식을 먹으면은 그 자체로 여드름을 가라앉힙니다. 이건 임상 실험을 해서 확신이 된 것입니다. 당뇨약을 먹으면은 여드름이 개선된다는 케이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상실험을 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이 임상실험 이후 여드름을 피부의 당뇨, 즉 Diabetes of Ski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제품도 끊으면 여드름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면서 식생활 개선을 하면은 여드름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자살 위험도가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혐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을 쓰면은 분명 여드름이 확 없어지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또한 40% 이상의 복용자들은 복용 후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해서 노멀 레인지를 위쪽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럼 사실은 바로 복용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약물도 피검사를 해가면서 조심조심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건조하게 돼서 약국에서 립밤, 보습제, 핸드크림을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약국 경영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소트레티노인은 가이드라인대로 심한 여드름에만 조심조심 써야 할 약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메가3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같이 먹으면은 부작용 없이 여드름이 빨리 낫는다는 케이스 보고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자살을 막고 온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TG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막고 그 자체의 여드름을 제어해주는 기제까지 있으니까 이소트레티노인 하면은 꼭 오메가3를 떠올리도록 하십시오. 현대인들은 상처가 더디 아무입니다. 이는 오메가3가 부족해서인데요. 임상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서는 실험군에게 오메가3 1600mg EPA, 1200mg DHA를 4주 동안 복용케 했습니다. 모든 임상실험 참가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똑같은 크기의 물집을 만들었습니다. 5일 후에 Remaining Blister Area를 측정해 보면은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물집이 빨리 없어집니다. 현재 피부과 쪽에서 인위적으로 물집을 만들고 물집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살펴보는 이 모델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처를 빨리 낫게 도와주는 약물을 스크리닝 할 때 우선적으로 이런 류의 임상실험을 합니다. 이 임상실험 결과는 닥터 루딘의 오메가3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한다는 주장이 허언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토피와 건선, 루푸스에도 루딘 박사가 주장한 것처럼 오메가3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루딘 박사가 주장한 오메가3의 피부 쪽 효능 중에 많은 부분은 아직 임상실험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그가 10개를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5개가 맞다는 것이 확증이 되었다면은 나머지 5개 주장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